네, 안녕하세요. 815개의 멋진 기업, 가능성 있는 젊은 기업을 발굴하는 815 방송.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초대한 기업은요. 대한민국 싱글문화 대통령을 꿈꾸는 드림빈, 주식회사 드림빈의 이계익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드림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해부하고 웃어주실 진행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마케팅 투자사 싱크이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이거 엔젤 클럽을 이끌고 있는 김범진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바엔젤 클럽 김종태 회장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드림빈하고 또 그 아이템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은 또 공감을 하고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난 회에 이어서 또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시고 이어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드림빈의 이계익 대표, 드림빈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 소개팅 어플 마음씨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림빈 대표 이계익입니다. 오늘 815TV에 나온 것만으로도 사업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오늘 많이 배워가가지고 더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기대를, 우리 패널 분들도 막 기대를 하셨어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소셜 데이팅, 뭔가 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미 기혼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서비스고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20, 30대 싱글 미혼 남녀에게 매일 11시 최대 11명의 이성을 매칭시켜 드리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씨를 통해서 지금까지 10만 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실제로 결혼하신 커플도 50커플 정도가 됩니다. 훌륭하네요. 맞네요. 네. 이계익 대표가 워낙 방송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참 학생 때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좀 이야기 좀 해봐 주시죠. 어떤 경험들을 했었는지. 예, 방송상으로 제가 어떻게 지금 얼굴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올해 제가 만으로 30입니다. 그래서 27살 때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대학에 처음에 갔을 때, 꿈이 처음에 사업가다, IT 회사를 차리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저도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몰랐었을 텐데, 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꿈을 찾으려고 저는 대학에 들어간 건데, 여전히 꿈을 찾고 있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 대학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씀대로 빠르게 필드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의 기업 경험을 조금 더 먼저 가리지 않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 하시는 아르바이트는 안 해본 게 없고, 처음에 제가 사업을 27살 때 시작할 때 시드머니도 학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외식업체들에서 일하면서 모은 종잣돈 시드머니 2천만 원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사람과 경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조금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약간 그런 구체화를 시킬 수 있었던 데는 되게 도움이 된 것 같고, 어릴 때 그런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경험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망했다면서요. 네. 망해서 얻은 깨달음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제가 크게 망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27살 때 제가 온라인 영어 교육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장의 어떤 파이가 되게 컸고, 그리고 영어 교육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언어가 아니라 과제와 숙제, 그런 통과 의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갈 때도 영어 공부하지만, 대학에 입학할 때 영어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승진하려면 영어 점수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언어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언어는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친구랑 했었는데, 당시에 서울대에 다니던 서울대에 다니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고등학교 동창이랑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영어 교육 컨텐츠를 모국어 학습 방식에 맞춰서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한국어 배우듯이 누군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들으면 먼저 듣고 말을 하고 쓰는 게 맞는 건데, 한국 영어 교육은 먼저 외워라, 뭐 써라, 그런 다음에 말해라 하니까 사실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용 영어 교육 컨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했는데, 그때 그것을 출시하고 나서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성공하면은 쭉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만약 망하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컨텐츠라는 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경험이 없었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무 시장을 좀 성숙된 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나 어떤 거대 자본이, 그리고 이미 강자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시장에 갔었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하고 제가 즐거운 것보다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어 교육의 뜻은 있었지만 꿈만 있었지 뭐 실행력이나 실력도 없었고, 그리고 제 어떤 의도보다는 동업자의 의도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좀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점을 좀 많이 얻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얼마나 말아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남들 망한 얘기 들으면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자마자 이제 좀 집에 있다가, 그 집에는 고시 공부를 한다고 서울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다 고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로 모아놨던, 군대 입대 전에 모아놨던 2천만 원 종잣돈 갖고 그냥 친구네 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했는데, 뭐 돈이 진짜로 뭐 거의 뭐 10,000원짜리 한 장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시 재기할 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다시 고시원 아르바이트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종잣돈을 다시 1년 동안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IT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컨텐츠 회사.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2천만 원 가지고 힘들었을 건데 컨텐츠 어떻게 추가로 조달해서 날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자본이 있었고 또 친구 자본이 있었습니다. 동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게 만들었고, 저희는 2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 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때 갑자기 안녕, 나는 뽀로로야 하면서 3D로 이제 뽀로로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파생된 영어교육 콘텐츠는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제가 캐릭터나 이런 컨텐츠로도 승부를 못했고, 또 영어교육에 관한 그런 어떤 컨텐츠에서도 싸움이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럴 때 쓰는 말이 총체적 부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빚을 지지는 않았나 보네, 다행히. 예, 그 당시에는 빚은 없었는데 제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어야 됐고, 그리고 가끔 방송이나 인터뷰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딱 망하고 나니까 욕심이 처음에 생기더라고요. 빨리 일어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꿈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혹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남은 결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고시 공부한다고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성과 없이 물러날 수는 없어서 처음에는 뭐 다단계를 하자는 사람들도 막 같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뭐 빨리 돈을 뭐 빌려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딱 망하고 나니까 제가 다시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고시원 총무로 신촌에서 아르바이트로 다시 돈을 모을 때. 근데 고시원 총무라는 직업이, 그 아르바이트가 저한테는 되게 최적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면 되게 우울하게 제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다 숙식이 해결됐었고, 그리고 돈도 주고, 그리고 반나절만 일을 하고 반나절은 제가 서비스 기획을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모아가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빚을 지긴 했는데 그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IT 회사를 차리면서 빚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망했을 때는 빚을 졌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씨로 돌아가 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CC여가지고 대학 때부터 뭐 소개팅을 딱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예. 네, 본인은 많이 경험을 하신 다음에 창업하신 건가요?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계기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살 때 가장 느낀 게 어떤 20살에 대부분 어떤 진로를 생각하게 되고 대학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제 나이 때 가장 재밌게 그 온라인 열풍을 불고 온 서비스가 3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음이라는 그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절이었고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교육의 그 기회를 더 이렇게 뭐 유명 강사 노량진에서 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그런 교육 어떤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싸이월드였습니다. 그 인맥 기반 최초 뭐 한국에 제대로 된 이런 SNS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막연히 어릴 때는 언젠간 이런 싸이월드 같은 인맥 기반 SNS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컨셉이 저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다음 커뮤니티나 이런데 시크릿 가든 그러니까 비밀의 화원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카페로 거기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강의실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어느 정거장 앞에서 만났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 내가 매일 듣는 이 교양 수업에 앞자리에 뭐 빨간 머리띠란 저 여학생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이게 집단 지성으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지성이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의 댓글로 내가 그 사람의 학과 선배다. 또 다음에 수업 때 따로 뒤에서 미팅을 하자. 그래서 뒤에서 만나서 뭐 알려주기도 하고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싸이월드 때도 느꼈고 어떤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게 온라인이 어떤 사람과 사람의 간극을 좁혀주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확장시켜줄 수 있었구나. 그리고 싸이월드는 아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맛이 있고 새로운 사람에게 파도를 타서 친구를 신청하는 맛도 있었는데 어떤 이런 매개를 가지고 검증만 돼서 만나게 해주면 기존의 온라인 채팅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어떤 재밌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소개팅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해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했었고 뭐 학원에서 일도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었네. 네네. 연애 못하는 후배를 50번 소개팅 해줘가지고 군대 전에 제가 연애를 시킨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선배도 해줘요? 네, 그 선배님들도 당연히 방송 끝나고 좀 네. 조용히 만납시다. 네, 따로 그거 미팅을 또 하셔야겠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모태솔로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게 모태솔로만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있는 사람도 가능한 건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져요. 근데 어쨌든 저도 아마 반대했을 것 같은데 창업 전문가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반대를 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했을 게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걸 말렸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시작이 느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방송을 하고 일을 하면 되게 이 친구가 한 번에 빠르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빠르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고, 뭐 당연히 뭐 전문가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팅 SNS 이런 소셜 데이팅에 대한 사업군 자체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혼돈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도 온라인 어떤 데이팅, 온라인 채팅 서비스는 국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컨셉이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여러 지원 사업에 탈락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사업을 정말 더 해보기 위해서 뭐 많은 그런 제1금융권의 대출도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근데 마지막에 그런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그 청년 창업자 대출이 있어서 저의 사업성이나 기술성을 가지고도 대출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뭐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만들면서도 그런 우려나 생각이나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를 했었고 또 사업의 실패 경험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좀 타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네. 뭐 우리 선영아 사랑해부터 시작해서 일단 하이 레벨의 선을 위주로 하는 분명히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소개팅을 해가지고 과연 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그런 마음에서 아마 나도 말렸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은 반대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익명성 채팅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일회성 만남이나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시장의 서비스는 아니었고 또 그 한 차원 위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결혼정보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매칭시켜서 결혼을 전제로 선을 마련해주는 그런 결혼 시장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일회성 만남이나 결혼 시장의 중간에 있는 연애 시장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뭐 솔로만, 그러니까 모태 솔로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더 연애를 소개팅을 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인지를 말씀도 하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너서클 안에는 사실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한계가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혼정보업체처럼 스펙화 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런 성향 분석을 통해서 매칭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만나다 보면 제가 50번 소개팅 시켜주면서도 느꼈었는데,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랑 더 맞는 퍼즐의 사람인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좋은 사람이랑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너서클 안에서 내가 사업가라고 해서 뭐 사업가만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소개팅이나 연애는 사실 계속적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엄청 좋겠네요. 근데 능력이 없으셔도 사실 등급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후배 중에 지금 아주 정말 몇 번을 소개팅 제가 개인적으로 해줬는데도 지금 안 된 친구에 여기다 맡겨야 되겠네. 뭐 도저히 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이제 11시가 되면 계속 다른 사람의 이상형 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리고 각자의 동의하에 이제 그런 정보를 보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결혼정보업체에 조금 제가 많이 좀 답답했던 거는, 어떻게 사람을 등급화 시킬 수 있나,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왜냐면 어떤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하면 또 등급이 올라가서 뭐 1등급이다 그러면 1등급과 1등급이 만나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재개되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고, 누구나 사랑받을, 그리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평한 어떤 기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만나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으시는 게, 내가 친구일 때랑 연애할 때랑 또 결혼할 때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것처럼 연애도 직접 내가 체험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정말 나와 맞는 사람과 어떤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었습니다. 네. 마음씨를 창업한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예, 제가 서비스 개발은 이제 2012년 1월부터 했는데요. 그 웹사이트는 뭐 2012년 하반기에 나왔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앱스토어에 저희 그 어플을 출시했던 2012년 12월입니다. 네. 이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솔로 대첩이 굉장히 열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그 앱스토어에 먼저 그 어플을 런칭했었습니다. 네. 그럼 채 한 2년이 아직 안 되셨잖아요. 예, 1년 6개월 정도 그 됐습니다. 정도 됐는데, 그럼 이제 창업 멤버들이 지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네. 멤버들 어떻게 만났고 네. 어떤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초창기 이제 창업 멤버들은 제가 NGO 단체 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지인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어떤 이런 매칭과 어떤 소개팅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경험이 있었던 초기 멤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3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고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같이 셋업을 해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각각의 길로 이제 가셨고, 네. 예, 각각의 길로 가셨고, 예, 지금은 이제 초기 아예 처음에 저랑 있었던 멤버들이 아니라 2기 멤버. 예, 2기 멤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되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뭐 그냥 지인 통해서 소개받아서 이제 만나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도 있고, 또 공채를 통해서 뽑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시면 1기 네. 멤버는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었고, 네, 지금 네. 2기 멤버는 또 어떻게 멤버가 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네, 1기 멤버는 사실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R&R이 정확하게 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좀 이게 허술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한 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본인도 개발자. 근데 저는 개발자 출신은 어느 아니고요. 그 중엔 누군가는 개발을 맡고, 누군가는 기획을 네. 맡고, 네. 뭐 누군가는 뭐 영업이나 파트너십, 마케팅을 맡고 이러지 않나. 네네. 기획은 그 예전에 그 데이팅 어떤 커뮤니티에서 일을 해봤던 그 친구랑 제가 담당해서 네. 만들었었고요. 네. 그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이제 알게 된 그 개발자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만들었었고, 네. 그 대외적으로 뭔가 이런 영업이라든지 이런 그런 마케팅 쪽에서도 한 분이 역할을 하셔서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1기 멤버에 중요했던 거는 초기 그냥 기획과 이런 구성이 중요했고, 2기 멤버부터가 본격적인 어떤 사업화와 운영을 좀 맡았던 시점이었었습니다. 우리 저 이계익 대표의 직함을 보니까 저보다도 많아요. 저도 꽤 많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SBA 리더스 클럽 회장, 예. 그다음에 한국 청년 CEO 클럽 회장, 네. 한국 창조 IT 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청 예스 리더, 네. YES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예스 리더입니다. 예스 리더. 그다음에 예. 교육부 청년 창업 Y 멘토, 예. 청년 리더스 클럽 회장, 네. 싱글 문화 연구소 소장, 청년 창업 멘토링 협회 회장. 네, 네. 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직함으로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출연도 왕성하고.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대외 활동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상승 효과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이분이 지금 굉장히 그 집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에 몰두해서 집중해서 이거를 막 뭐 모든 거 역량을 총 투입해도 지금 쉽지가 않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렇게 그 많은 활동을 내부 활동을 하면 그 사업에는 과연 얼마나 그 뭐 이렇게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간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도 많이 받았었고, 사실 저는 성공하는 사람은 그 경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 사업에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었던 이유도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친구랑 이제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또 제 사업을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외롭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인연과 사랑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작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함들은 제가 뭐 이름만 달아놨거나 아니면 활동을 안 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 초창기에 저희 회사의 어떤 유저들을 셋업을 할 때도 일단 내가 만든 비즈니스를 내가 아는 지인에게 추천해서 이걸 써보지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고객한테 이걸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 지인들을 많이 서비스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초기에는 한 3천여 명 정도가 되는 지인들이 제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피드백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청년 창업이나 이런 서로 이렇게 창업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없다면 또한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을 저는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본인 사업이나 프로덕트에 연관이 없지 않냐고 느끼는데 저는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돈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행사나 어떤 강연회나 어떤 방송에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가지고 저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게 다른 거구나, 한번 써보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런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런 시간들을 잘 배분을 해가지고, 당연히 중요한 건 저희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와 같이 상생해서 더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되고, 또 저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 주변 더 훌륭한 대표님들의 어떤 경험을 같이 나눠가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베이스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제 비즈니스의 저런 활동들이 타격을 입히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큰 상승 효과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동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이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으로 그 우리 저 사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는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네.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적절히 조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우리 드디어 그 궁금한 이 마음씨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마음씨의 회원이 되려고 해요. 얼마를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저희는 가입과 매칭이 무료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결혼 정보업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가입비를 받거나 뭐 매칭 뭐 성공 수수료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가입을 하시면 그 입력한 이상형에 대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칭 알고리즘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연애 성향, 뭐 어떤 뭐 거주지나 뭐 음주 빈도, 흡연 여부, 종교, 혈액형,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거나 뭐 이런 연애 성향 같은 걸 계속 이제 입력을 하시면 내가 그 선택된 정보를 가지고 알고리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사람들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매일 그 11시에 카드가 도착합니다. 오전 11시랑 오후 11시에. 그 카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 놀이 하는 것처럼 카드 뒤집어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한테 오늘 어떤 카드가 왔지 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마음씨에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이렇게 그런 이상형한테 대시를 하면 할수록 이상형 매칭 카드가 많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비스를 더 열심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꾸준히 이용하시는 액티브 유저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더 주는 거고요. 포인트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 1호, 여자 2호, 3호, 4호, 11호까지 쭉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내가 딱 프로필을 전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열람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녹음해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처럼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의 어떤 그 기프티콘 같은 그런 커피와 함께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적어서 이런 선물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지만 보내면 그때 저희가 한 3,000원 상당의 그 매칭 그 이상형 OK를 던지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고, 서로 연결이 되면 이제 서로 연락처를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연락해서 소개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료라면 네. 수익은 어떻게 창출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분 유료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상형한테 대쉬를 할 때는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11시, 저녁 11시에 11명의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보는 거는 무료이나 네.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연락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메시지를 보내려면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줍니다. SMS로 어떤 분이 당신에게 이상형 OK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하면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상세 프로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한번 연락해보고 소개팅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이상형 OK를 누르면 서로 연락처를 두 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 또 중복돼서 사람들을 매칭하고 싶으면 다른 카드를 열 때도 수익이 저희한테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형 카드를 기다리지 않고 검색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소개팅 할 때 뭐 어디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연애에서는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조건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카드를 실시간으로 여는 기능도 있고, 또 11장 카드를 바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매력남 매력녀도 4.5 이상, 5점 만점에 4.5 이상의 그런 높은 평점들을 받은 유저들을 대상으로도 바로 이상형 카드를 불러와서 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대방 정보를 이렇게 알게 되는 비용이네 보니까, 그죠? 네, 알게 되는 건 무료인데 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그러니까 때. 어쨌든 매칭되는. 네. 그 지금 계속 남성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대 경우는 없나요? 반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을 골라서 이렇게 대시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가입하면 여자분들의 카드가 보이게 되는 거고, 여자분이 로그인을 하면 당연히 남자분들의 카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자꾸 그 여자분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남자예요. 이성의 카드가 오는 겁니다. 아, 이상해. 예. 그럼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찌르게 하면 돈을 내고서 찔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비즈니스 모델 보니까 물론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소개팅하는 모델들이 또 경쟁자들도 있죠. 네네네. 뭐 어떤 회사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뭐 2010년에 처음으로 뭐 소셜 데이팅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한국에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코코아북이라는 서비스, 뭐 정오의 데이트라는 서비스들이 뭐 마음씨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씨에 대한 뭐 특장점을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제일 큰 경쟁사 우리하고 좀 경쟁이 좀 견줄만 회사의 어떤 그 서비스와 우리 서비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처음으로 이제 소셜 데이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리고 유저 수나 이런 것들 수익이 가장 매출이 많다고 알려진 뭐 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음이라는 서비스를 보면 굉장히 그 되게 초창기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사 서비스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저는 뭐 그런 공영방송이나 KBS 이런 데 나가서도 오히려 경쟁사들의 어떤 장점 위주로 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비교라고 한다면은 마음씨는 사실 좀 개념이 약간 다른 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인 게 이제 소셜 데이팅이라는 이음인 거고, 저희는 이제 데이팅 SNS를 표방하면서 그런 페이스북 타임라인 같은 연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상형에 대한 어떤 카드나 어떤 컨텐츠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조금 저희가 영상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랑 영상이나 목소리까지 그 프로필로 어필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런 영상 프로필이나 그런 데이팅 SNS를 가미한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기타 프리미엄 소개팅이나 이상형 검색 시스템이 있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점이고, 저희는 좀 사용자 위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서비스인 거고, 이음은 시스템이 조금은 많이 변화하진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훌륭한 서비스고, 그리고 초기에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장벽을 많이 낮춰줬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이음도 나름대로 괜찮은 서비스지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서비스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11시 뭐 낮 11시 밤 11시 11시에 뭐 이렇게 보내준다고 했다면 카드를 네네. 이렇게 하필은 왜 11시 의미가 있나요? 네, 그게 포커싱을 한 게, 그러니까 11월 11일 보통 빼빼로데이로 많이 알게 되시고, 또 그때는 연인과의 어떤 뭐 빼빼로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여러 제과사나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11월 11일을 굉장히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마케팅 포인트로 11명을 11시에 준다라고 하면 1이 4개니까 그게 저희한테도 되게 좀 각인시킬 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사용자 측면에서도 오전 11시와 오후 11시가 가장 매칭 카드를 보내주기에 적당한 시간으로 저희가 판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통계가 두 가지인데, 제가 싱글 문화 연구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많은 그런 통계들을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개팅 혹은 그런,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했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소개팅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솔로였다가 갑자기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약간 많은 어떤 이성들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통계가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전 11시 그 직장에 출근하자마자가 아니고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그 어떤, 근데 점심이라는 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늘 같은 상사, 같은 그 수업 대학의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 교묘한 타이밍에 저희가 새로운 설레임을 주는, 오늘은 다른 사람, 서비스가 질리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유저들한테 매일같이 새로운 설레임을 줄 수 있을까? 게임도 사실 일주일에 하면 하루에도 질리거든요, 게임은.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그런
질림이 없는 거고 밤 11시도 거기에 적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누군가를 자기 전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11시에 11명을 제가 타겟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11시만 되면 흥분하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말 이성 친구가 있는 분들은 11시에 그 남자친구고 여자친구의 그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반응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결혼정보회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네. 소프트한 네. 연애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뭐 이성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대표 생각은 내가 현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굳이 커플인데 이걸 써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그러니까 싱글. 법적 미혼 남녀, 그러니까 20, 30대 싱글. 그러니까 저희가 20에서 39세까지의 싱글 미혼 남녀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커플 솔로를 커플과 솔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에서 만나건 어디서 만나건 내가 일단 커플이 됐다고 하면 설정을 커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플로 바꾸면 이상형 카드는 오지 않지만 연애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데이트 코스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데이트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포인트를 얻게 되고 또 무슨 연극 티켓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와인 이용권이나 커플 프로필 촬영권 같은 거를 계속 줌으로써 좀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더 그런 게.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프로필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또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네, 거의 이 질문을 거의 2년 동안 받았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가장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을 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어떤 그 정보인지를 관해서 먼저 첫 번째 테스트하고 그 지금 저희 회사의 회원 가입을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을 신청한다고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처럼 저희는 가입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본인 사진인지 연예인 사진을 도용한 건 아닌지 가끔 프로필 사진에 동물 사진들만 막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 짐승납? 네, 막 그렇게 갑자기 뭐 팬더나 돌고래 사진을 올려놓고 막 갑자기 매칭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만 명 넘게 지금 프로필에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인증 그리고 직장 인증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끼리 신고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이분이 불량 회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후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니터링하면서 건전한 연애를 운영자가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생태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런 자정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누구와 매칭됐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불민선 사고가 있더라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이버스타라든지 아니면 여러 협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수많은 커플들이 탄생하고 하루에도 200~300 커플이 탄생함에도 불구하고 더 매너 있는 오히려 어느 유원지에 가서 헌팅을 하거나 밤에 어떤 나이트나 클럽을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하는 것보다도 소개팅이라는 게 사실 낮에 만나는 경우가 많고 밤에 만난다고 해도 알려진 자리나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만남을 갖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그 랜덤 채팅이랑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익명에 기반한 서비스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써보시면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믿고 그래서 쓰셔도 되겠네요. 예, 그런 우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몰래 속이고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나이에 걸려서. 똑같은 생각을 예, 나이부터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후발주자들이 계속 또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네.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후발주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뭐 방어하거나 어떤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이 혹시 있으신지?
네, 사실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 뭐 어린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저희도 얼마 한지 안 됐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본이 높다,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거대 결혼정보업체 회사들이 줄줄이 이런 서비스들을 냈습니다, 사실. 근데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 거대 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뭐 마케팅을 일시적으로 뿌려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자 니즈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떤 20, 30대의 어떤 트렌디한 연애 성향을 누가 읽을 수 있고 누가 간파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느낀 게, 운영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뭐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후발주자들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창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몇억 원 투입해서 뭐 몇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똑같이 찍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나 사실 그런 매칭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잡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유저 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그러니까 3,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조금 더 창조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스템을 따라한다거나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른 대기업이 그리고 다른 큰 그런 기업이 있어도 저희는 고민과 창조, 그리고 사용자들의 어떤 원하는 매칭 방식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사람이 확실히 재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네. 그러면 현재 마음씨의 매출 순위는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뭐 매출 순위, 그러니까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앱이나 이런 순위를 볼 때, 네, 저희가 이제 10위권 안쪽으로 저희가 그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리뉴얼 버전을 거치면서 그게 더 확실해졌고, 그래서 근데 사실 아직 1위와 그러니까 1위와 아직 10위의 편차는 큽니다. 하지만 시작점이나 어떤 자본금이나 이런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늘리면 그 이상.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매출을 5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미 가장 높은, 그러니까 네이버 앱스토어 기준으로 저희가 가장 높은 이용자 평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아직 뭐 100%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리뉴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동안 제가 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 거의 뭐 방송 출연, 뭐 이런 강연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덕트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 회사에 한 3달 정도 더 매달려서 서비스 기획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게 뭐 저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컴퓨터공학과가 아니고 직접 코딩을 치진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고, 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제가 대부분 관여되어 있고 대부분 다 쳤기 때문에 마음씨의 어떤 뼛속까지 알고 있는, 네, 그래서 회사가 누가 있던지 간에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 마음씨는.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그 수익 모델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냐면 어차피 그 상대방을 뭐 이렇게 뭔가 좀 찌르기를 하려면 네. 그 찌르기란 말이 맞나요? 이상형 오케이입니다. 갑자기 로맨틱한 게 살벌해졌어. 아니 어디 보면 이제 찌르기 있어요. 어쨌든 그걸 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궁금하고 뭐 이렇게 뭐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수익 모델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마나 많은 폭넓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고 결제를 하느냐 이제 2차원인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회원 수가 더 늘어나고 또 솔로들 뭐 지금 사실 가입 안 된 솔로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뭐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서비스가 이제 뭐 원만하게 좀 돌아가고 있죠.
근데 뭔가 좀 보완할 게 좀 있겠다. 나 이게 좀 뭔가 그동안 뭐 이런 기능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자금이 더 있으면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완해 하고 싶었던 사항은 없나요? 예, 좀 보완을 하고 싶은 부분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뭔가 기다려서 매칭 카드를 주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고 설레임을 주는 요소였지만 조금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형식의 어떤 카카오톡처럼 그런 대화 메신저 형식으로 좀 넣는 그 부분이랑 그리고 좀 데이팅에 대한 그런 SNS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이번에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기술이나 또 바탕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가 대쉬를 할 수 없잖아요. 대쉬하면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내 프로필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없는데 마음씨 재밌는 게 셀프 셀프 소개팅이라는 그 게시판이 있고 커뮤니티가 페이스북처럼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수백만 명의 어떤 그런 유저들이 이미 내 어떤 사진이나 내 프로필이 아니라 내 사진이나 자기를 스스로 SNS에 어필하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페이스북처럼 관심 친구를 커뮤니티 그런 타임라인에서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의 어떤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런 발전적인 이상성을 보고 이렇게 바로 대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뭐 커머스 그러니까 한 번 소개팅하고 두 번 소개팅하고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소할 수 있게끔 데이트에 특화된 커머스 그래서 그런 소셜 커머스를 더 연동시켜서 다음 소개팅 코스도 우리가 패키지처럼 짜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제휴된 어떤 업소에 가서 뭔가 식사를 하건 뭐 이벤트를 하건 뭐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더욱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소상공인과 그런 걸 연동을 시키면 어떤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 30대가 굉장히 싱글이 굉장히 트렌디한 계층입니다. 소비를 좌지우지하는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나 뭐 우리 결혼했어요나 예전에 폐지된 짝이나 TVN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여러 연애 방송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 청춘이 너무나 외롭지 않나 그리고 설레임의 감정은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나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점점 3포 세대로 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정하게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에다가 아까 얘기한 그런 확장성 있는 걸 하면 더 이제 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가 아까 11시면 동시에 전국에 있는 그 시청자 사람들 다 여러분들 되게 서버가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저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연되는 게 없는 게 저희는 푸시 서버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푸시랑 뭐 이미지 저장, 영상 저장 서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들의 과부하가 가지 않게끔 저희가 서버들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에서 성장성도 더욱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고 하면 이미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투자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길을 갈 건데 그 길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면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1억 명이 넘게 열광하고 있는 그런 중국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미 청춘 남녀의 3분의 1이 소셜 데이팅에서 사람을 만나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큰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뭐 요즘 많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그러니까 뭐 라인이나 그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 온라인 데이팅 시장입니다. 소셜 커머스보다도 미국에서는 더 두세 배 큰 시장입니다. 이 대표님이 예, 말씀하세요. 이 대표님이 그러시면
그 3년 후에 꿈꾸는 상상하는 마음씨는 어떤 모습이길 원해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비즈니스를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이 아니라 저희가 데이팅 SNS를 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유저들이 저희 어떤 타임라인을 통해서 서로의 연애에 대한 그리고 그런 소통에 대한 니즈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시장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계가 결혼 시장을 가지고 있다가 연애로 넘어오긴 사실 힘듭니다. 근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간 다음에 대학 가는 거지, 대학교 갔는데 중학교로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랑 다른 측면으로 그런 어떤 매칭을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앱에 반영된 게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칭 디렉터라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보면은 커플 매니저인데 저희는 좀 다른 개념의 어떤 매칭을 총괄하는 그런 매칭 디렉터, 서로를 더 사람이 개입해서 더 정교하게 매칭시켜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번에 프리미엄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결혼 시장, 그리고 돌싱 시장,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당연히 공평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주변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도 열려 있고, 결혼 시장, 그리고 돌싱 시장, 그리고 커머스 시장까지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후라고 하면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본 시장, 가장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인접한 거리에 그런 시장을 먼저 진출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시장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중국 시장은 조금 더 큰 시장과 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잡한 비즈니스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내실을 확실히 갖추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으니까 이제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자, 간단하게 네. 얼마 가지고 창업했어요? 저희 자본금 지금 시작할 때.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가지고 네. 창업을 했어요. 초기에 5천만 원으로 자본금 창업을 했는데 500만 원은 시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엔젤 투자 유치하면서 자본금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엔젤 투자가 지금 어쨌든 성공했죠. 네. 매칭 펀드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어떠한 과정들을, 어떠한 노력들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봐 주죠. 투자를 받기 위해. 네, 사실 처음에 주식회사를 세울 때 돈이 없어서 가지고 일단은 대출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주식회사를 세웠는데, 회사를 세우고 나서 저희가 앱스토어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솔로 대책을 할 때, 그때 연세대학교랑 GL 인베스트먼트가 만든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드 투자를 하는 그런 매칭 펀드였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IR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와서 IR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 길로 바로 달려가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 가서 IR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그래서 근데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날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12월에 앱스토어를 1위를 하면서 저희가 솔로 대첩 막 유행할 때 솔로 대첩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어플에서 택배 배달되듯이 이상형을 보내주겠다. 거기 나가봤자 뭐 경찰, 군인 남자밖에 없다. 비둘기랑 경찰, 군인, 뭐 비둘기 남자, 뭐 이런 이런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돼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그러면 네.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진 않았네요. 쉽게 투자가 됐었던 거네요. 창업을 하고 나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투자 클럽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인 투자였고, 정부는 그냥 그 보조금 성격의 약간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신용 보증기금 대출을 했었던 거고, 그 초기 투자는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했고. 그럼 그 엔젤 투자를 받는 그 시점부터 좀 생각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됐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죠. 많이. 그러니까 뭐 투자를 받아도 몇 천만 원 수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초봉으로 받는 그런 임금 기준이 있는데 그런 아직 세상의 시선 때문에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친구들, 정말 비전 있는 친구들, 꿈이 있는 친구들이 회사에 많았는데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에 있다가 삼성 SDS에 2명 갔고 삼성전자에 2명 갔고 카이스트 MBA에 2명 갔고 CJ에 2명 갔습니다. 약간 대기업 등용문처럼 거쳐서 많이 가셨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이해하는 게 임금 수준이 다르고 복지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뭐 그때는 지분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당장 그 삼성전자를 가라고 당연히 말씀하시고 연봉도 뭐 2~3배 격차가 나는 시점에서 뭐 저도 비전만 가지고 있으라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것들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였고 오히려 회사가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어서 뭐가 무너진 회사는 굉장히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패턴의 회사가 아니라고 봤었고 그리고 연봉 맞춰주기 어려워가지고 했지만 제가 투자를 받고 가장 먼저 한 거는 사용자 기준에 맞는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모든 자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제가 혼자 나가서 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을 만드는데 모든 자본을 써서 2~3 사람 인건비 줄 돈 정도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몰아주고 저는 뭐 거의 수익이 없이 계속 지냈었죠. 그래서 2013년도 6월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어플을 내기 시작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이제는 안드로이드가 지금은 90%가 거의 넘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대 중에 8, 9대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출이 조금 나아졌죠. 근데 그때도 어려웠지만 서울시 투자를 이번에 추가 유치하면서 이번에 버전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계익 대표를 사실은 딴 데서 만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의 모처에서 이제 IR하는 자리에 저는 심사하러 갔었는데 한 10개 팀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유일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 친구한테 그 명함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연락 유일한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리스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리스크에다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 아까 말했던 뭐 불륜관계, 그다음에 정보를 속여서 이렇게 사고 날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또 기타 이 사람 남자 여자 만나게 하는 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많은 어떤 문제점들을 과연 이 그 드림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꽤 많이 보완이 돼 있는 것 같고 시스템도 이제 좀 정비가 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도 받았고 물론 엔젤 투자는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뭐 투자 받고 있고 하여튼 뭐 나름 지금 현재 그 스텝을 잘 밟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일단 이렇게 그 우리처럼 투자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더 잘 받아지더라 뭐 이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노하우나? 사실 투자를 제가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더 많이 그런 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를 받을 때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게 투자형 그 창업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6개, 8개 VC들이 8개월 동안 심사를 하고 PT를 한 3~4번 하고 캠프를 가고 그리고 현장 실사를 받고 재무 실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8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SBA에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나 지금 앞으로의 경험을 보면 그냥 그런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투자를 받고 또 집중했던 거는 저희 프로덕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 받자마자 3개월 동안 다시 리뉴얼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연세대학교 투자를 받고 나서 거의 여러 가지 자금 형편 때문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시스템을 거의 1년 정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그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했던 얘기나 말했던 어떤 사항들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차별화 그리고 뭐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확신 그리고 투자자들도 저희 동반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좀 제대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 집어넣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재테크의 수단에 어떤 이런 걸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이런 엔젤 투자가 실리콘밸리처럼 어떤 더 높은 확장성이 있다는 것들을 아는, 저희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궁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는 그냥 소개팅 자리 나가면 저는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없는지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게 하면 화려하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나 화려한 미사여구의 이런 말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왜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왜 팀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느냐보다는 누가 이것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로 얘기하면 네, 서비스에 정말 네. 제대로 된 서비스에 집중.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훨씬 더 다른 사람도 기회가 있을 거다. 그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염치,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들어온 건데 그런 걸 좀 잃는 게 좀 전 아쉬운 것 같아요. 젊은 창업자들 보면 그 투자를 받는 것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에 많이 또 비유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더 잘해야 되는 바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너무 다르다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유행을 타는 비즈니스나 약간 그런 측정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투자에 조금 내다보고 있는 거는 1년 6개월 동안 사실 투자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실 프로덕트와 저희 유저를 확보하는데 저는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려면 제가 힘들었던 건 내 비즈니스의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저희는 매출 곡선도 이미 데스밸리를 넘었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투자가 없으면 망해. 그럼 그런 부모 이외에는 사실 저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희가 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같이 하면 서로 더 크게 파일을 키울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높은 부가가치와 그런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한 2번의 투자를 이제 네. 유치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받으셨고 현재 네. 앞으로 얼마를 더 받고 싶으신지.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때 막무가내로 받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를 받고 어디에 쓸지를 계산 안 해놓고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건 되게 쉬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제가 조금 더 기술력을 갖춘 그런 개발력이 있는 개발자를 한두 명 더 채용할 수 있고, 그런 디자이너를 한 명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매칭 디렉터들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이런 3-4명 정도의 그런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 목표가 지금 저희 앱 다운로드가 지금 거의 17, 8만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30만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회원도 거기에 맞춰서 20만 명을 돌파하는 게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드를 갈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 있는 마케팅.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면 3,000명 제가 가입시켜서 시작을 했고, 자본금 이제 5,500만 원 되면서 상대 경쟁사들은 30억, 35억의 그런 투자 유치금을 가지고 숱한 마케팅을 뿌려서 유저들을 확보했는데, 오히려 유저들의 액티브율이나 열광도는 저희 회사 더 높은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자금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 만들 수 있는 엔젤 투자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 대부분 엔젤 투자자입니다. 기관이잖아요. SBA나 연세대학교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엔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근거 있는 어떤 혜택이나 가치, 그런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의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고, 이분들이 저희 회사와 이렇게 믿어주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뭐 추가로 VC 투자도 유치를 해서 글로벌 시장을 나가는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의 수준에는
국내 시장을 볼 때는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몇 마케팅. 분이세요? 직원 지금 6명 있습니다. 6분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보면 50명, 60명 있으면 좋다. 근데 뭐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게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영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최대 출력을 내는 거가 중요하고 저는 5, 6명 정도로 충분히 월 매출을 억대 매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비즈니스를 계속 짜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1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벌써. 예. 네. 이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 데이팅 소리에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정말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먼저 해주시죠. 네네.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잘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본인이 확신이 섰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투자 유치 활동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다면 또 다른 전기가 또는 본인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건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나 이제 엔젤클럽 입장에서는 그 투자 대상에서는 지금 검토하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그냥 유행처럼 확 올라갔다 꺼지는 게 아니고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보게 되고, 뭐 두 번째 뭐 사업성이나 시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 보겠죠, 수익성이나. 근데 이제 우리 서비스가 과연 이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보면 이제 뭐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뭐 전 인류가 뭐 아니면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보나 뭐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이게 그 중요한 하여튼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잘만 하면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투자를 무작정 아까 얘기 나왔지만 뭐 무작정 투자를 받는다 내지는 투자만을 바라고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투자가 있어야 내가 그걸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보니까 저분 정말 사업 잘하네. 그래서 야, 우리 투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지.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아야라고 또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 굉장히 건전하다 생각을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 뭐 글로벌 서비스까지 잘 연결이 돼서 뭐 한층 더 뭐 이렇게 그 기업가 정신까지 잘 이렇게 매칭이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돼가다가 사고 하나 터지면 사업이 완전히 와르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심을 항상 유지하는 거 그게 우리 사업하는 분들 또 기업가 정신 뭐 혁신 도전 다 좋은데 그거보다 초심과 배분이에요. 네. 나중에 잘 됐을 때 얼만큼 이제 내가 배분을 잘해 주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한테 그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공헌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냥 기업가 정신을 막 도전과 무슨 뭐 혁신과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개발지상주의에 나온 얘기고 우리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감성적인 시대에 살아야 되니까 인문학적인 걸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초심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배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응원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이 대표가 아직 우리 마음씨를 경험해보지 못한 예비 고객 네. 혹은 투자자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각오랄까 한마디 좀 해주죠.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청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더 나은 좋은 그런 사람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레임의 씨앗 마음씨 저희가 그런 설레임의 씨앗을 좀 가슴속에 심어드리겠다는 그런 포부로 브랜드도 마음씨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기업이 있지만 뭐 사람의 어떤 인연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선물하는 기업은 뭐 손에 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린하게 발전시키실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보이고 그런 것들도 어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책임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한층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약 1시간여에 걸쳐서 정말 마음씨 우리 드림빈, 그 다음에 이계익 대표의 어떤 철학,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정말 많은 걸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드림빈이, 그리고 그 이계익 대표가 정말 멋지게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를, 예,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그 마지막 그 우리 멘트는 사랑합시다로 끝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사랑합시다!